리더십이 뭘까요? 나쁜 리더는 누굴까요? 그러면 좋은 리더는요? 정치학 본격 입문. 어떤 리더가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리더십.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갖추게 될까요? 정치학 본격 입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더,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죠. 지도자는 카리스마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정직해야 됩니다. 리더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리더는 유능해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을 통찰력 있고 실력과 비전으로 이끌어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리더는 국민을 섬기고 받들어야 합니다. 군림한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융화시키고 협상하는 조정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은 사회나 국가를 멍들게 합니다. 파업만 해도 나라 경제 온통 마비되지 않습니까? 리더는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정책과 입법, 우월한 도덕성, 또 정책, 입법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리더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며 이야기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매우 소중한 리더십의 핵심 덕목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도널드 트럼프. 정말 최악이죠. 스캔들과 거짓말로 하야했던 리처드 닉슨. 마찬가지로 나쁜 지도자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이승만과 전두환 같은 인물들도 리더십 측면에서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정직한가요? 유능한가요? 협상을 잘하나요? 국민을 섬기나요? 미래지향적인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홍욱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폴리틱스. 가짜뉴스와 허위 정치를 질타하고 진지하게 소통과 대안 제시, 해법 모색을 하는 정통 유튜버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유튜브도 잘 되고 또 살기 좋은 사회, 좋은 정치가 커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또 기업의 경영자, CEO죠. 이런 분들이 조직을 이끄는 경우 반드시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 직원들, 공무원들, 이분들을 이끄는 매력, 카리스마, 열정,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국민들이 저절로 그에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정치 혼란스럽습니다. 갈등, 대립, 온통 싸움입니다.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서로 간에 이익만 챙기고 붕당, 파벌 횡행합니다. 대결 국면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과거 정부 탓, 전 정권 인사 쫓아내기, 외교 참사, 측근 참사, 사고 소식만 가득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차관, 그런 자료도 많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경제는 어렵고 암울한 나날입니다.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적 영향의 과정입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며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흔히 리더십은 지도력, 영도력 또는 지도성 이런 말로 풀이합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전과 신뢰 그리고 지지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전, 신뢰, 지지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전이죠.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공허하죠. 길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인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는 리더에게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바칠 리는 없죠. 셋째는 지지입니다. 구성원의 열성과 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그 리더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죠.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의사결정을 위하여 리더의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둘째, 의사결정권입니다. 리더의 조언과 집단 토론으로 결정됩니다. 리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셋째, 권력과 책임입니다. 책임을 직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모습,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넷째, 리더의 구성원과의 관계는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믿어야죠. 서로 불신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업무의 성과입니다.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일을 잘해서 리더십이 발휘되고 함께 좋은 일을 이뤄야죠. 성과가 높아야 그 사회가 유지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으며 상대보다 생각이 앞서고 그들과 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키아벨리는 얘기합니다. 운은 모든 전략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최대한 세밀하게 세운 계획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운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전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 있는 지도자는 가능성이 기회로 바뀌는 때를 인식하고 경쟁자나 상대방보다 더 빨리 반응해서 행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설명을 합니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죠. 링컨 대학교의 조교수 엠.마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력, 리더십은 능력에 관한 것이다. 지도자의 능력이란 듣고 관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운데 대화의 힘을 고양하려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식견을 이용하고 의사결정에서 투명성과 절차를 확립하며 그들만의 가치와 전망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력은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예정된 것에 반응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관리가 아닌 실질에 부합하게 개선하려는 변화를 제안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리더십학자 버나드 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란 책임과 과업을 인수하려는 강한 동기와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맹렬과 인내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험심, 창의성, 자신감, 결과를 대상으로 한 승복, 스트레스, 절망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내라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리더십의 그런 정의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거래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거래상 리더십은 뭘까요? 지도자가 부하에게 일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돈을 또는 지위를 여러 가지 성취 동기를 위한 그런 배려를 얘기할 수 있죠. 카리스마 리더십은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인간다운 매력, 외모, 부지기 등을 이용해서 부하를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통솔하는 지도자입니다. 아주 센 사람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현재 체제나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개혁을 지향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리더십 쉽지 않죠. 권력이란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권력은 관심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이듯이 이 지도력, 리더십이란 권력을 선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변혁 성격을 띠는 그런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변혁적 리더십 필요하겠죠. 사회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죠. 이성국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배신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하고 냉혹한 결단력, 카리스마, 사악한 기회주의적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카리스마에 기반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대결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권위적인 지도자보다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주목받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리더십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 교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 분이죠. 지도자에 대해서 미래에 변화하는 환경을 판단하는 선견력, 미리 내다봐야 되는 거죠. 조직을 뒤에서 다독이는 조화의 능력,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능력, 주변 파악 능력, 환경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재수립하는 능력, 이걸 갖춰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현대사의 지도자, 대통령급 큰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필수적인 리더십 요소로서 비전,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 국민의 통합, 입법기술, 소통기술, 국제적 인정과 협력이라는 7가지 요소를 제시하곤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죠. 비전입니다. 지도자는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미국의 존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잘했던 거죠. 둘째, 지도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아야 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요즘은 다 실패하는 거죠. 셋째, 지도자는 권한 위임에 능해야 하며 과거처럼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부하 직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성과를 내도록 돕는 거죠. 넷째, 지도자는 국민 통합에 나서야 됩니다. 통합하지 않고 분열하는 지도자 필요 없죠. 다섯째,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입법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도자는 이렇게 소통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요. 일곱째, 리더는 국제적인 인정과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국제 감각, 또 지명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일관된 철학과 가치는 휴머니즘, 민주주의, 통합주의, 관용주의, 긍정적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탁월한 협상가, 위대한 조정자가 되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사한 일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 또 열심히 일하는 관료 공직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혁신은커녕 무능하고 무사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개혁을 아예 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개혁, 현실의 문제점을 혁파하는 정치 활동에는 뒷전인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학자 바버가 이야기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리더십, 유능하고 신뢰받는 리더십,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죠. 시사도민고 김영국 교수의 이슈, 정치개혁, 또 국민을 섬기는 훌륭한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